자, 여기 문제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있어. 자, 여기 문제 보시면은 뭐냐 하면 동적 평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적 평형에 관한 문제인데 쓸데없이 이렇게 문제가 조금 깁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는 되게 많이 했지, 맞지? 뭐하고 맨 처음 누구를 넣어놔야 된다? 물을 진공 용기 안에다가 넣어놔 놓으면 항상 뭐는 똑같다. 증발 속도는 온도가 똑같으면 똑같지. 근데 응축 속도는 빨라져서 나중에 되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하고 같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쭉 읽어보면 어디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노? T2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대. 요때 액체의 양이 줄다가 1.2N 이렇게 몰이 됐습니다. 요거는 뭐 쭉 읽어보면 T1일 때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크다.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떤 속도가 큰 거야? 증발 속도가 더 크니까 요건 맞는 말이지.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게 T2였습니다. 그럼 요게 되게 쉽네, 맞지?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니까 요건 맞는 말이지, T2에서. 그 다음 T2일 때 용기 내의 H2O 액체의 양은 1.2몰보다 작다. T3는 어떻게 돼? T3일 때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고 난 이후니까 양이 바뀌지 않지. 그래서 여기도 1.2N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가 긴 것에 비해서 소득은 별로 없네, 맞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최근에 저번에 육모에서 뭐가 나왔지? 맹동적 평형이지만 뭐의 동적 평형에 관해서 나왔노? 고체 아요딘 나왔지? 아요딘이 뭐 되는 거 나왔어? 아요딘이 고체가 가만히 놔둬놓으면 뭐 된다? 승화되잖아, 맞지? 기체로 될 때 요게 승화가 양쪽으로 가역 반응되는 게 요거 한번 나왔었지. 얘도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둘 다 뭐라고 하는 우리가 화학 변화 중에서 승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게 난 뭘로 승화되지 나중에? 승화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요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건 뭐에 관한 문제야? 전자 배치하고 주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비탈에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요 4개 중에서 NOF가 2주기의 맨 끝에 있는 비금속이고 요 NA가 3주기 첫 번째 나오는 금속입니다. 홀 전자수가 누가 가장 크다? 홀 전자수 바로 적을 수 있겠나? 이게 2개 1개, 3개 2개 1개, 얘가 1개. 홀 전자수가 일단 X가 Y보다 크다고 해요. 그러면 Y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Y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은 작은 거라 되겠지. Y가 될 수 있는 게 요게 OF, NA 중에 Y가 될 수 있는 게 통상적으로 요 2개짜리 1짜리 FY면 NA가 Y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돼? 두 번째 Y로 나오는 것이 원자 반지름이 누가 제일 크노? Y가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이 4가지 중에 원자 반지름이 누가 제일 크겠어요? 세 번째 있는 나트륨이 제일 크지. 그래, 얘를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 게 누구야? 그러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 게 여기서 Z가 나오고 그 다음에 W가 돼 있지. 요 NOF는 순서가 어떻게 되노? N이 가장 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가장 작아지지. 가장 작아지는 가장 작은 W 제게 3개 중에서 가장 작으니까 얘가 뭐밖에 될 수가 없다요. F가 되겠지. 그럼 누구하고 X하고 Z 중에서 OF를 O하고 N을 결정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요 지문이 자주 나오지. 제1이온 에너지하고 XZ가 누가 N인지 누가 O인지 N인지 O인지 잘 모를 때 여기 어떻게 한다? 제2이온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산소하고 질소 중에서 산소가 더 크지. 제1이온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불규칙성을 보이니까 누가 더 크다? 질소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누가 더 크다? 질소가 크다입니다. 그럼 누구분의 누구? 제1이온 에너지분의 제2이온 에너지는 질소 보시면 아래쪽에 더 큰 거고 위쪽에 작은 거니까 질소가 더 작겠지. 그러면 작은 게 뭐가 되겠어? 얘가 질소가 되겠고 얘가 뭐가 된다? 산소가 된다. 요 지문 자주 나오지. 지문은 아니지만 요런 보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X는 산소이다. 맞는 말이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이온 반지름은 Z는 뭐야? N3- 요게 되겠고 Y가 이온이 되면 뭐가 돼요? Na 플러스가 되니까 크기는 단 건 누가 더 커요? 얘가 크기가 더 큰 거 맞아? 얘가 왜 크기가 더 커노? 현서가? 네? 요게 질화 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크기가 더 큰 것은 뭐 때문입니까? 전자수는 똑같지?
전자수는 몇 개로 똑같아요? 10개로 똑같지만 양성자 수가 얘가 7개고 얘가 11개잖아. 그럼 이것 때문에 뭐다? 핵전하량이 얘가 작지. 핵전하량이 얘가 작기 때문에 크기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맞는 말이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어떻게 돼? 유효핵전하는 어디로 가면 크지노? 같은 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유효핵전하가 커지지. 그래서 W가 누구냐 하면 F가 Z가 누구냐? 질소보다 유효핵전하가 크다 이렇게 되겠지. 기억니은 디귿.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잘 풀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문제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약간의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화적정 실험이다 입니다. 자, 여기는 이거 읽기도 사실 문제가 조금 길긴 하네. 맨 처음 어떤 사안을 준비했어? 가에서 A몰 농도짜리 CH3 아세트산 수용액 20ml를 준비하는데 여기서 얼마를 가지고 왔다? Xml를 취하여 용액 1을 준비하고 여기서 또 뭐야? 남은 가의 용액에 물을 넣어서 남은 가의 용액이라고 하면 얼마가 남아있겠노? 20에다가 마이너스 X한만큼 남아있겠지. 물을 넣어서 B몰 농도 CH3COH 25ml 용액 2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한다? 1번과 2번 용액을 각각 뭘 통해서 적정한다? 0.1몰 농도짜리 NaOH를 통해서 적정을 하였지만 얼마가 들어간다? 1번 용액에서는 25ml가 들어가고 2번 용액에서는 얼마가 들어간다? 75ml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중화시킨다는 건 뭐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노? H 플러스 수하고 뭐야? OH 마이너스 수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여기서 약간 머리를 써보면 결국은 어디에 있는 걸 다 중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야. 1번과 2번에서 보면 전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는 뭐하고 똑같아요? 20ml에 들어있는 요 옆에 있네, 맞지? 요 옆에 선생님이 적어놨네요. 자, 뭐하고 똑같아요? 전체 20ml 안에 A20A라고 하면은 요게 누구 영이야? 아세트산의 몰수가 되겠지. 요게 결국은 두 번 단계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0.1몰 농도짜리 NaOH가 얼마나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25, 75에서 완전히 중화되었으니까 얼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100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지금 밀리리터니까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이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각각 실험 용액 1번을 어떻게 적정했습니까? Xml제 Xml니까 여기서 Xml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A 농도 A짜리를 얼마를 취한다? Xml를 취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게 0.1몰 농도짜리 얼마가 들어갔다? 25ml가 들어가면 중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X는 얼마이겠습니까? AX는 0.5X A가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2.5가 되지. 그럼 X는 얼마? 5ml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얼마를 중화시키는 거야? B몰 농도 25ml제. B몰 농도 25ml B 곱하기 얼마야? 25는 얼마? 0.1몰 농도짜리 얼마를? 75ml 들어갔지. 그럼 B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B 값이 0.3 이렇게 나오겠지. 3. 자, 0.3 이렇게 나오면 A, B, C 값이 다 나오지. A, B하고 X 값이 다 나오게 되지. A, B하고 X 값이 다 나오게 되니까 A가 아까 얼마야? 0.59 맞지? A가 0.59, B가 얼마? 0.3이고 X가 얼마로 나왔어? 5로 나왔으니까 5분의 3이제 맞지? 이렇게 해서 계산이 3 이렇게 됩니다. 요 문제의 핵심은 뭐야? 문제를 조금 꼬아놨지만 결국은 A몰 농도 20ml 전체를 뭐 시키는 거다? 중화시키는데 나누어서 중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또 취해서 넣고 나머지를 또 중화시켰으니까 결국은 20ml를 중화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지. 어떻게 이런 머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하는 반응식.
자, 여기서 요 문제는 가장 많이 나왔죠. 여기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 관한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소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자, 요게 원소의 산화수는 0이제. 질소는 항상 어떻나?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나 작나? 그래서 질소의 전기음성도 얼마야? 3.0이고 수소가 2.1이제. 그러니까 질소가 더 크니까 세 개를 자기 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세 개 붙어 있으면 전기음성도는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얼마나 끌어왔느냐니까 세 개를 끌어왔으니까 G는 어떻게 되겠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산화수가 증가한다가 아니고 산화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지. 자, H2는 환원제이면 환원제이라 그런 것은 산화수가 어떻게 되게 되겠노? 산화돼야 된단 말이죠.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어야 된다는 말이니까 산화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해야 된다 맞지? 그러면 H 산화수 증가하나? 이게 0에서 여기 산화수 얼마입니까? 산소는 항상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산화수 증가.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 산화환원 반응식에서 개수 결정하는 건 어떻게 결정한다? 개수가 아니고 개수. 여기 모두들 개수? 야, 산화수 결정할 때 어디에다가 산화수를 적어줘야 되나? 산화수가 변할 만한 밑에 적어준 게 맞지? 산화수가 변할 만한 게 뭐야? 수소하고 산소는 안 적어줘도 되겠지? 웬만하면 예외가 없이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요게 그래서 산화수 얼마? 플러스 5 맞지? 그래 요게 질소의 산화수가 얼마? 플러스 2 요렇게 산화수를 써주면 되지. 또 산화수 변화할 수 있는 게 산소 빼고 뭐야? 탄소의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2에서 요게 얼마가 되노? 플러스 4가 되죠. 이런 전자수, 어떤 전자수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5에서 플러스 3이니까 3이 변화했고 2에서 4니까 얼마가 변화했어? 2가 변화했지. 변화된 양이 같게 하려고 그러면 3 변화된 거에다 뭘 곱하고 2를 곱하고 2 변화된 거에 뭘 곱하면 돼요? 3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변화된 양이 똑같지. 이런 전자수, 어떤 전자수 똑같아지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면 돼요? 수소수, 산소수를 맞추면 돼요. 산소가 6개, 3개니까 어떻게 되나? 수소수 여기 있구나. 수소수가, 어이? 맞나? 수소수가 2개인데, 저기 수소가 2개 있네. 그럼 한 개만 있으면 되나? 한 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 A하고 C가 얼마야? A하고 C가 3이고 B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나. 그럼 1 맞나?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7월 달에 해당되는 15번, 16번도 어떻습니까? 14번 문제도 어떻노? 약간 평이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전에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또 꼬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16번 문제도 그닥 16번 문제 치고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